요즘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얘기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의심 없는 확신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런 확신, 뭔가 정답을 찾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우리를 자꾸 그런 세계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 알고리즘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마케팅 용어에 의해서 우리를 훈련시킨 거예요. 미디어가, 플랫폼이. 자극적이고 단짠단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독이 되죠. 좋은 거에 중독돼 보셨어요? 하나 하면 그 다음에 뭐 관심 있을 법한 거 또 제공해주고 또 제공해주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다양성의 민족이었는데 이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나랑 의견이 틀린 때문에 안 들을 거야. 그 어차피 미디어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타협은 없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꺼요. 알고리즘. 들은 소문에 의하면 유석 씨 그 신문 종이신문 전 종이신문이 보신다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종이신문 종이신문 좋아하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종이신문 제가 좋아해요. 최근에 저는 이제 신문을 늘 들고 다니거든요. 이제 못 읽으면 그날 하루에 신문을 읽는데 어디서 되게 오, 신문을 보시네. 그러니까 그게 낯설대요. 네네네. 신문을 펼쳐서 들고 있는 모습. 굉장히 낯설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뭐 혹시라도 학생들한테 들킬까봐 연구실을 아, 닫고 그러세요? 신문을 펼치긴 하는데. 왜냐면 학생들도 네. 당황하실 수 아니, 있으니까. 가뜩이나 과 이름도 신문방송학과인데. 그렇구나. 제가 좋은 건 뭐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1면부터 48면까지 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한 30분 내가 신문을 볼 거야 라고 그쵸, 그쵸. 하면 1면도 보고 2면도 보고, 보고 그쵸. 오늘 뭐 유재석 어떻게 웃겼나 뭐 이런 것도 보고. 보고 그럼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다양성을 양분처럼 받아들이는 맞아요. 조건이 네, 돼요. 저한테는 가장 좋은 공부예요. 요런 또 좀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제 악플. 예. 이게 이제 뭐 도를 이제 넘는 악플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게 이제 악의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악플도 이렇게 늘어나는 좀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대중이 뭐랄까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게임이 뭐 몰지각한 유튜버나 사이버 레카들이 공격 대상을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내가 그러면 저 사람을 공격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나 봐요. 그러면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이걸 해서 제일 모욕적인 말을 누군가 상대 타겟이 정해지면 그분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명이라도 그럴까? 혹은 오프라인에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뿔 달린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렇게 배설 수준의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막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악을 퍼뜨리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하다. 그리고 당신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굉장히 평범한 악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악이 된다라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댓글이 너무 험하게 그러니까 배설 수준으로 나온 분들을 만약에 잡아서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 답입니다. 나만 그랬어? 그리고 내가 진짜로 때렸냐 그 사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우리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온라인에서 공격하는 게 훨씬 더 타격감이 셉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미디어와 관련된 규정이 빨리 좀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을 좀 보고 싶어요. 맞아요. 사실 유튜브 그다음에 SNS 이런 관련 어떤 제한을 두는 법들을 저한테 인터뷰가 들어오면 저는 항상 유럽 예를 들게 되는 거예요. 유럽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어느 정도 규모냐면 뭐 700억. 그리고 24시간 내에 뭔가 조치 취할 것.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독일은 지난해 불법 게시물을 방치하는 SNS 기업에 최대 5천만 유로, 우리 돈 약 600억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의 경종을 들은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죄야. 그리고 이건 뭐 표현의 자유나 이런 숭고한 가치를 들이대면 안 돼. 라고 해서
국가에서 뭔가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법들이 좀 촘촘히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그런 국내법을 마련하고 유튜브에 약간 특별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은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거의 유튜브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 중에 하나고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도 많고 그러면 책임성을 요구하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또 참 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얘기 드리면 악플이 그걸 그냥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악플을 그냥 감내하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그 욕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맞아요. 그 자살 정구 증상으로서 오는 게 이제 무력감이거든요. 뭘 어떻게 해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슬픔을 느끼면 정말 뭐 어떤 감정이 될지는 우리가 다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예. 저는 유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친형이 이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죠. 이게 아마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보면 좀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교수를 할 때 이제 그 형이 이제 그런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 뭐 예상은 하시겠지만 한 2, 3년 동안은 그냥 멍했어요. 멍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요즘 이 인간이 왜 전화를 안 하지? 막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한국에서 뭐 논문을 써야 되니까 교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제가 그러면 그 어떤 분야를 좀 연구를 할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자살이라는 게 제가 너무 아프게 다가오니까 아, 이것과 미디어에서 뭔가 연결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우연히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자살을 보도함에 있어서 너무 자극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너무 감성적으로 그걸 풀어서 뭔가 베르테르 효과가 나오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용어가 예를 들면 동반 자살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제 아들이랑 같이 가겠다고 하면 그러고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동반 자살이냐. 그건 살해후 자살이지. 그런 것들이 문제의식이 있어서 논문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와주셨잖아요.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 자살 예방 캠페인. 아, 예. 그거 저가 같이 한 거예요. 아, 그래도 오늘 나온다 그러길래 제가 유재석 선생님한테 좀 감사를 아, 할게. 아닙니다. 7, 8년 전에 예. 그런 예방활동 미디어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연예인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락이 갔는데 선생님 해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저희끼리 막 진짜 울컥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뭐 이 사건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연예인 자살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사회에는 사실 그 자살 뭐 콘텐츠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 그리고 현직 뭐 기자님들, 변호사 이렇게 다 모여서 자살 예방 보도 준칙 4.0 이렇게 해서 예방을 넣었어요. 자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자극적으로 막 해서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흩뿌려 놓지 말자라는 게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칙은 이제 도구나 방법을 밝히지 말자. 이거는 사실은 전통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유가족 보호합시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하시는 분이 14,000명. 생각해보면 한 30몇 분마다 한 분씩 돌아가세요. 근데 그렇게 계산해 보잖아요. 유가족 많아요. 주변에.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망자가 남긴 유서 공개하고 그리고 계속 전화하고. 그러니까 뭐 일부긴 합니다만은 사망이 벌어져도 놔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돈이 되니까. 치유는 안 돼요. 그 형 죽은 다음에 정말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먼저 전화해볼까? 막 이러면서 실제로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게 저만 그랬겠어요? 많은 유가족들이 그랬죠. 뭔가 유가족에 대한 예의 그리고 또 다른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괴롭히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그런 정보를 제공하자. 사회생활하면서 사실 거절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어른이 돼서도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네네네. 호의를 가지고 뭔가 이제 사실은 상대방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거절해야 될까? 네네. 그죠? 네, 그래서 댓글에도 어른인 제가 이제야 깨닫는다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게 진짜 좀 어려워요.
그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선생님. 아, 그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눴는데 네. 첫 번째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세호야 좀 더 먹어 했는데 맞아. 세호는 배가 부른 거예요. 근데 미안해서 난처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할 어떻게 때는 거절해야 될지. 간단하게 괜찮아 고마워라고 해주면 다 끝나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도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가 나한테 부담되는 요구를 했을 때 아, 그런 거 좀 부담스럽죠. 네, 체육대회 때 간식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간식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막 몰려들어요. 나 하나만 줘, 나 하나만 줘 해서 다 줬는데 주다 보니까 내 거는 하나만 남은 거예요. 나도 먹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때 또 친구가 와서 나도 하나만 이러는데 다른 친구도 다 줬는데 또 안 주고 미안하고 미안하죠. 나는 먹고 싶고 이러니까 네. 되게 난처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자기 상황을 이야기를 해라. 나도 아직 하나도 못 먹어서 나 먹고 싶어. 그다음에 너무 그렇게 미안하면 미안해라고 한마디만 붙이면 하면 돼. 된다. 네, 상황 이야기하고 미안해 하면 친구들도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맞아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마지막은 친구가 명령할 때 이제 함부로 나를 부리려고 할 때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청소 시간에 청소하세요 했는데 야 빗자루 갖고 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빗자루 가지러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야. 그리고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싫어. 네가 해.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싫어. 단호하게. 네가 해. 네가 해. 왜? 내가 왜? 네. 어.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자. 그래.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딱 끊어서 거절을 해야 친구 관계에서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때 이런 게 떠오르면 사실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네. 예. 그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거절을 좀 잘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잘 하는 편이고요. 네, 그냥 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되는 부분은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얘기를 잘 하시는 편이군요. 네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퇴근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약속이 네.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김지현 선생님 오늘 끝나고 저희 같이 좀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 회식은 너무 좋아해서 네, 네, 무조건 네. 갑니다. 좋아서. 저는 지금 순간 이미 제가 아 무조건 가세요? 네, 무조건 가요. 그래요? 사차까지 아 가요? 네, 노래방도 가고. 아 진짜? 선생님 회식 좋아하세요? 회식 러버예요. 아, 너무 좋아요. 아니 제가 지금 뭘 준비하고 깜짝 있냐면 놀랐네. 지원 씨 그래도 가야죠라고 하려고 했는데 갈 수 있어. 감동하니까. 대단해. 회식 선생님 너무 일단 좋아요. 일자 완전 이네. 완전 이에요. 네. 트리플 이. 와. 아니 이게 사실 이 칭찬이라는 말도 또 굉장히 또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칭찬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칭찬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러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네. 야, 어떻게 하면 좀 칭찬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주로 아이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많이 관찰을 하는데요. 음악 시간에 애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리코더예요. 아 힘들죠. 네, 근데 제가 피아노 치고 애들은 끝까지 한 곡을 불러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리코더를 특히 못하는 아이들은 포기해요. 포기하고 중간에 그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리코더를 놓고 그 곡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방해될까 봐. 네. 그리고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맞아요. 난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려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악보 찾고 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부른 거죠. 잘하는데? 빠르게 해볼게요. 딱 부른 다음에 세호야 하면 세호가 긴장해요. 나 혼나나? 근데 선생님이 세호가 중간에 틀렸는데 끝까지 다시 도전해서 부른 거 봤어. 맞지? 맞지 세호야? 예 맞아요. 그 모습이 선생님이 너무 칭찬이고 싶은 거야. 대단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거. 그 너의 책임감. 선생님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 인정하지 너도? 인정. 근데 진짜 세호 선생님 같아.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 학생이었다면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내가 좀 더 연습해서라도 이걸 좀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했던 나도 그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저것도 칭찬해 주시는구나. 네. 아 저런 얘기구나. 나도 그럼 끝까지 해봐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네.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전체가 할 수 있게 이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시험 보고 나서 막 풀 적고 있는 아이들 보면 괜찮아. 진짜 그 아이들은 수업 시간 열심히 한 애들. 근데 성적이 마음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너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선생님은 알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사실 뭔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예전에도 선생님이 많이 해주셨지만 어떤 동기가 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는 결과에 따른 사실 그거에 대한 코멘트에 좀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이런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더욱더 좀 요즘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 우리 학교 교육만큼 가정에서 하는 교육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좀 부모님들께 좀 알려주실 좀 그 팁 같은 거 좀 없습니까? 우선 저학년, 고학년 아, 나누자면 이런 거 좋아요. 저학년은 가방 스스로 싸기. 아, 그래서 가방 스스로 싸기부터 등교 준비도 스스로 하기. 두 번째는 경청하기. 경청하기. 네, 이제 저학년 수업 들어가면 기가 쫙 빨리고 오거든요. 아 쉽지 않지. 제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얘기하고 재석이 얘기하고 세호 얘기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알려줘도 그게 계속 경청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목소리 더 커지고 1시간 수업만 해도 지가 그냥. 네. 요즘 아이들이 자기가 말하는 게 많이 익숙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길 원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좀 양보하고 타인의 의견에도 좀 귀 기울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학년은 문장 끝맺기. 문장 사실을 끝맺기. 이걸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아, 내가 하고 싶은 의사 표현을 문장으로 확실하게 끝을 내야 되는 건데. 네네. 선생님 저 배 아픈데 이러고 끝나요. 아 뭔지 알아요. 네, 뭔지 그럼 알아요. 제가 추리를 해야 돼요. 화장실 가고 싶은지, 보건실 가고 싶은지, 병원에 가고 싶은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다시 말해줘 하고 전 기다리거든요. 그럼 애들이 선생님 저 배 아픈데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제가 계속 훈련시키고 또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을 보통 그렇게 마무리 많이 하잖아요. 저 지금 어디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어디요? 그게 아니고 지금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무슨 일? 그게 얘기하자면 좀 복잡한데. 아니 근데 뭐 얘기를 해줘야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네네. 근데 제가 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조금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맞아요.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빨리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문장을 끝내는 네. 이런 훈련이 그죠? 네. 이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사과할 때도 정확히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한테 미안했어라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사과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미안 이러고 그래, 끝나거든요. 그렇지. 내가 아까 너에게 못생겼다고 한 거 사과할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아니. 아까 내가 너 못생겼다고 했었잖아. 그거를 내가 사과할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근데 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 사과할 필요 없어. 이게 난 지금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지금 이게 화가 난 거야. 화가 났대. 이거 왜 선생님한테 이러니? 그러면 내가 너 왜 가서 선생님한테 일러? 너가 또 격양됐다며. 그 부분도 내가 좀 사과할게.